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과 또 애국 국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정광훈 TV의 아침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지금 미국에 계속 순회 중에 있으면서 또 우리 동포들과 어제 이 취임식에 참여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포들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전 목사님은 금요일 날 돌아오시게 됩니다. 우리 형제 목사님들도 일이 바빠서 오늘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3월 달로 지금 시국이 복잡해서 또 저를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그 이번에 시국에 관련되어 있는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을 이렇게 지금 변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제 사건은 3월 달로 미루고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자원해서 긴급하게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아침 일찍이 우리 손상대 그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편지, 그러니까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니까 빨리 이 글을 좀 보십시오. 빨리 읽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아주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라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송악은 우리 손상대 씨의 저기입니다. 호입니다. 호. 그 송악의 화영검 28이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위법은 누가 했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법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다가는 진짜 쪽박찹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수계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2%를 넘어서 60%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무섭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또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도와서 국민의힘이라도 좀 함께 해줘라, 이렇게 응원하면서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이 선동하는 내란 수계, 내란 세력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 묻습니다. 그럼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50% 국민들도 모두 내란 세력입니까? 국민 지지도에서 낙제점을 받은 쪽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닌 바로 민주당입니다. 내란을 했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보다도 지지도가 낮게 나온다는 건 민주당 주장을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것의 반증 아닙니까? 괜한 여론조사 결과로 트집 잡지 말고 진짜 내란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당신들 눈높이로 보는 바보 천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야 지지율의 역전은 민주당 폭거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임에도 더 큰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켰으면 민주당 희망대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바닥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나타나 민주당이 지지도가 곤두박질에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즉 국민들은 이미 민주당이 주도한 야당의 내란 사기를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폭망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벌벌 떨 것입니다. 폭망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꽤 많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제동장치가 파열된 29번의 탄핵 폭거로 국정마비를 시킨 점, 모든 거 다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독수 고난대항에 대해 온갖 겁박에 이은 실제 탄핵을 실행한 점, 겁박을 하다못해 탄핵을 했죠. 총리를. 셋째, 한독수 탄핵에 이은 최상목 고난대행까지도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날려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계속 겁박한 점. 넷째, 지지율 하락하자 언론 조사기관 겁박에 이은 카톡 검열로 국민들까지 겁박한 점. 야, 이런 거 보면요, 완전히 독재 체제로 가는 것 같아. 다섯 번째, 대통령도 함부로 소집 못해 신중을 기하는 6대 시중은행장 시녀처럼 부른 이재명의 권력을 과시한 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6대 시장은행장을 불렀을까? 이거는 제가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재명이 북한으로 돈을 보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자금 추적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금을 동결시킬 것으로 전 보여요. 미국에서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은행장들을 통해서 자기 것이 차단되지 않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더라고. 저는요, 이제 이게 분명히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은 뻔하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럼 이제 돈을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장들 모아놓고 아주 국가를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이 이제 이게 딱 압류가 되고 차단이 될 게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벌써 일개 대통령도 조심스러워서 은행장들을 못 부르는데 일개 야당 대표가 말이야.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무엇에 쫓기듯이 윤 대통령 체포에 집착한 점. 아주 불법을 자초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불법 이런 일을 아주 태연하게 하는데 지금은 아예 뭐 아주 보란 듯이 더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어요. 일곱 번째,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 국민들을 선동한 후 소추 의결서에 내란죄를 빼버린 점. 아니, 내란죄로 탄핵을 했는데 내란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하는데 다 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내란죄를 빼요? 아니, 떡을 하는데 그 쌀을 다 빼내고, 빵을 하는데 빵을 빼내고, 그걸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밀가루를 다 빼내고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본질적인 거 뺐으면 무죄 아닙니까? 그 일곱 번째 보면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 국민들을 선동하는 소추의결서에서는 내란죄를 빼버린 것. 이거 완전 폭거입니다. 폭거. 여덟 번째,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많은 헌법학자들의 지적과 비판을 공수처가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죠.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말 국민 저항권으로 이 잘못된 법을 시행하고 있는 서부 지방법원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간 걸 다 뒤집어 씌워지고 말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범법은 지금 이 사법부에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량한 우리 국민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아홉 번째, 서부지법의 황당한 영장 발부의 위법 행위가 3번이나 자행됐다고 하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부정선거 말만 나오면 도둑이 재발저리도 극우 유튜버를 끌어와서 부랴부랴 물타기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아니 그거 뭐 컴퓨터 열자, 포렌식 하자. 그러면 국민도 깨끗하고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거 깨끗한 선거를 했구나. 근데 지금 뭐 이 역사 이래로 말이죠, 부정선거 해놓고 우리 부정선거 했다고 하는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더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옳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더 이게
저항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 좋다. 대통령도 의심을 하고 있는 판인데 모든 국민이 다 의심하고 있고 저는 직접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 컴퓨터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에서 확인해봐도 부정선거가 다 드러났는데 왜 그걸 아니라고 저렇게 빠락빠락 우길까요? 공개하세요. 11번째. 민주당이 조폭식 정치, 과잉 정치, 겁박 정치가 국민들까지 두렵게 하고 있어요. 막 위협을 막 가하잖아요. 이제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막 가자는 겁니까? 12번째. 민주당의 192석을 앞세운 공포행위가 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로 거짓된 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국민의 주권을 강탈당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가 뭡니까? 국민이 주권을 위임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투표한 거를 다 빼돌려서 가짜들이 들어가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국민의 주권을 다 빼앗긴 것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엉망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가니까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13번째. 지지율이 역전되어 국민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아나무인 기고만장하고 있어요. 다 이제 진지전을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 내 편이다. 사법부고 입법부고 언론계고 뭐 어느 구석 뭐 NGO 단체고 다 우리 팀이 다 들어있고 하부 조직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겁니까? 여러분 나라를 좀 생각하세요.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다 먹고 산다고 하면 국민의 신분꾼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거짓됐으면 진실한 것을 밝혀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역사 이래로 보면 말이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14번째.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리는 다 밀어놓고요. 먼저 된 자들 다 밀어놓고 윤 대통령 심리는 방어권까지 차단하고 있어요. 허다못해 뭐까지 하고 있죠? 가족의 편지까지 쓰지도 받지도 못하게 해놓는 이건 독재국가도 이런 독재국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지금 하나하나 돌아가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였다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교회들이 그나마도 이 위치를 지켜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광화문의 이 자유민주화 운동을 이 국가를 지키겠다는 이 열화 같은 국민들의 연합함이 이것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토요일 날은요 더 많이 나오고 지금 각 그 헌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지금 계속 우리가 시위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가서 우리가 정의가 이기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심리 방어권까지 다 차단시켜 놓고 지금 막 무법천지로 가고 있어요. 15번째. 처음부터 위법과 불법으로 시작된 내란죄 탄핵을 주모자들이 저항하는 국민들을 보고 법 지키라고 헛소리를 계속해온다. 아니 위법과 불법으로 지금 다 저질러 놓고 국민들 보고는 법 지키라고요? 국민들이 지금 헌법 위에 있는 국민 저항권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기본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입법부, 사법부 모든 지금 행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깨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죠. 국민들이 보통 지식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동안 언론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백성들을 바보같이 만들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서 보수 우파의 이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언론들이 이 인터넷 언론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4대 신문 조중동 말이죠. 이런 데가 아니 뉴스데일리의 그 99명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할 때 뉴스데일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조중동 이런 그 신문사들이
우리가 그래서 왜 절독운동을 합니까? 국민들의 눈길을 몰고 있는 거짓된 언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이제는 국민들이 그걸 구입해주고 광고도 내주고 해줘서 운영이 되었는데, 국민에 대해서 고마울 줄 모르고 나라에 대해서 좋은 소식, 바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언론사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독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 조중동이고 다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봅시다. 상권분리 파탄됐죠?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지금 역할을 합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맥없이 다 가보십시오. 지금 입법부인 국회의 독재로 지금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일개 대통령 중심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힘을 못 써요? 이게 뭐냐? 상권분립이 파탄돼서 그래. 줄타내로 인한 국정마비, 선거 시스템 조작에 대한 무시, 사법부 내 특정 세력들의 위법행위, 검찰의 공수처 위법행위 방관했고 경찰의 공수처 위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 17번째. 가짜뉴스, 편파보도, 편식보도, 일방보도, 뻥튀기보도, 조작보도 등의 국가기관들이 부안해동한 점. 그 다음에 18번째. 마치 짜고 치듯이 국방부, 경찰, 국정원, 검찰, 사법부, 헌재 등이 항명과 성립되지 않는 내란죄에 다 동조하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19번째 보겠습니다. 불의와 가짜에 한가하는 국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들의 모든 걸 하나하나 지금 다 해서 불의와 가짜에 한가하는 국민들까지도 이건 잘못됐다 한 거 하면, 아, 그러냐, 우리가 고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르게 하라고 외치는 국민들까지도 마구 잡아 들여가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20번째. 내란이라 말하는 세력이 조기 대선을 목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법적 행위로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으로 세워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지들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째 마지막인데, 문재인, 이재명, 조국, 황운하, 송철호, 윤미향, 이성윤, 박지원, 노웅래, 돈봉투 연루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불구속 수사 재판을 하면서도 유독 윤 대통령은 미친 짓이 말이야. 미친 듯이 어거지로 구속 수사를 강행하죠.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 거기까지 공수처에 가서 참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에 올려주세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열거하자면 수백 가지가 되지만 이것만으로도 불법 탄핵은 백일화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글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송학 이 글에서, 국민은 저질스러운 야당의 선동에 속지 말자. 이제 우리가 정의 편에 서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하나 똑바로 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광훈 TV가 제대로 일깨워주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 나가셨죠. 거기에 나가셔서 말씀할 때에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어떤 지시라도 먹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주요 업적을 안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뭘 하려고 그래도 다 제동 걸고 반대하고 이런 것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가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언론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괴물같이 여겨놓고 무능한 자, 뭐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또 그 영부인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 하시고요. 김건희 여사도 물론 부족함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사업가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서 외교할 때에 그분의 미모도
세상에 남자들은 말이야 이상해요. 미모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으니까 외교할 때 둘이 가면 좋은 성과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나라가 망하도록 했느냐?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할 때 대통령이 한 것을 보니까 한미일 공조 복원했죠. 그 다음에 또 북한의 돌발 행동을 억제하도록 모든 것을 이 관계를 한미일 공조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해서 나는 영업사원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국가의 먹거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도 했어요. 그래서 세일즈 외교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알듯이 뭐 한국의 방산 산업을 통해서 폴란드에게 상당한 그 무기를 수출하잖아요. 20조 정도. 그리고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원자력을 다 파괴시킨 게 문재인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보자고. 문재인이 때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뭘 이루어놨다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빚만 져놨어요. 빚만. 공무원만 많이 늘려놓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모든 구석구석에 완전히 종북 세력, 친중 세력 이런 사람들로 전부 다 이 나라를 사상적으로 다 요소요소에다가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의 체제를 다 흔들어 버린 거지. 흔들어 버린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야, 윤석열 대통령은 참 외교적으로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양해각서도 폴란드하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듯이 EU의 대표 연구 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그 주내원으로 가입해가지고 그들이 연구비가 약 130조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하도록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일에 함께 그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도 우리가 참여하도록 해놨어요. 외교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해놓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라면이 유럽에서 EU에서 그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강화시켜서 수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잘 해결해서 한국산 라면 수출업체가 그 타격을 많이 받은 걸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미연합훈련도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력을 튼튼히 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함에도 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거에 그나마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미연합훈련을 튼튼하게 해놓고 한국과 미국 해병대 합동훈련, 쌍용훈련도 다 복원시켰고 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인 그 B-1B 그 전략 폭격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그 폭격기인데 이런 것이 한국에 항상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국가의 국방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말했던 이 성주의 그 사드 배치 이것도 완성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다 해놓고 말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그 K방산 그 수출의 세계 2위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수출, 그 다음에 국방 혁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말이야 외교 쪽으로나 뭐 이렇게 그 K무기 국군의 날 행사 때 국민들이 되게 환호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무 이 5를 보고 세계가 움찔했다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파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첨단의 무기 체계가 이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가 해놓은 거죠. 뭐 우리나라에 보면 천무라든지 다연장 로켓 천무 말이죠. 그 다음에 FA-50이라고 비행기라든지 전투기, 그 다음에 K2 전차, K9 자주포, 그 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인 LSAM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고 국제 기준의 나토 표준에도 맞고 그 다음에 서방과 함께 할 수 있는 암묵적 그런 신분도 되어 있고요.
무기의 중립성을 가지고 이제 미국과 서로 연결하고 그걸 서로 같이 공유해서 쓰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무기를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문재인이가 다 망가뜨리는 국방력이라든지 산업화라든지 이 미래의 우리나라 먹거리까지도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언론이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국내 정치에 저렇게 좀 그 사람도 물론 잘못 썼죠. 국내 정치에서 그 조작된 언론, 거짓된 언론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무능한 사람으로 몰려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해서 한 것을 보면 말이죠. 상당히 유능하게 일을 잘하셨어요. 서울대는 그냥 나옵니까? 아니 그 검찰청장, 대한민국의 검찰청장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이 사람을 매장시킨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알게 하는 게 우리 정광훈 TV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좀 깨어 일어나자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 참 일을 잘하셨구나. 그 젊은이들이 이제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서. 그 젊은이들이 아니네. 우리나라 이게 언론이 잘못됐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을 비상계엄으로 일깨워줬고 그뿐인가? 이 나라의 부정선거 이거 대통령 입에서 나올 정도면 정보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대통령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하하고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지금 나온다 할지라도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 무너진 나라의 그 외교를 그리고 국방훈련을 그 한미일 공조를 다시 세웠고 그리고 미래를 해서 해외와 함께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딱 가서 좀 해외적으로 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맘 놓고 일하고 수출하고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이 세계를 향해 뻗어갈 수 있도록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간의 핵심 기술 및 경제 협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모든 것을 일해 왔거든요. 국방력 기반 조성했죠. 한미 경제력 기반하는 거 서로 하도록 했죠. 유엔사의 안보적 가치를 재조명했죠. 그래가지고 그 유엔사 창설 이후 3차례 위기가 있었어요. 문정부 때는 종전선언의 희생양으로 해서 이게 유엔사까지 해체 단계까지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윤 정부가 와서 다시 이것을 복원했죠. 2023년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맞아서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첫 회동을 23년 11월 14일 날 했고 유사시에 참전 워싱턴 선언을 정신계승으로 받아들인다. 전쟁이 났을 때는 유엔이 참전한다. 지금 미 국방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으로 있잖아요. 유엔 이 한국의 유엔사의 대표로.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방의 안보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놓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언론에서 한번 다룬 적 있나요? 칭찬한 적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이제 이분이 미래를 봤어요. 뭐라고 봤냐면 앞으로 3년 내로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올 거다. 2023년 8월 15일 날 2024년 8월 15일에 79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8.15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고요. 그때 보면 자유통일이다. 분명하게 이분이 강조하는 건요. 자유통일입니다. 이거는 저 북한과 함께하는 공산통일이 아니에요. 자유통일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변화의 현실을 고려해서 3대 통일을 비전을 제시하고 3대 통일 추진 전략, 7제 통일 추진 분야, 이건 제가 어저께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한국의 원전 생태계를 다시 정상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원전 은혜사 완전히 문재인이가 부셔놓은 우리나라 원전 사업을 완전히 이것을 새롭게 지금 복원하고 있고 복원시켰고, 이런 일들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어저께 법정에 서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과를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좀 국민이 다시 직결해가지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이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내 정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이번에 예산 통과된 거 보세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 국내 정치에서 지금 탄핵까지 해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묶어놓고 역대 대통령을 저렇게 수감시켜 놓는 일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기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자, 이거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좌편향된 언론으로 인해서 보도되지 않는 대통령 그간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 다 이거 성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기타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코너에 몰릴 정도의 무능한 대통령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요, 위기 속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 쫓겨나고 문재인 오고 한참 싸울 때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걸 보시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유엔 총회 연설에 가서 각국 양자회담도 했어요. 2023년도 9월 8일부터 23일 4박 6일간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 연설했거든요. 유엔에서. 그리고 순방 기간 동안 41개 나라의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도 했어요. 물론 그때 부산 엑스포 세계 박람회도 유치하려고 하다 그게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늦게 출발했죠. 사우디한테 우리가 졌죠.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사람이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욕먹을 일이 없죠. 죽은 나무는 말입니다,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서 계속 흔들리거든. 대통령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일을 하고 유능하게 되니까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국내 언론이 이런 일을 했더니 예산만 최대로 쏟아부은 보여주기식 외유적 순방이라고 보도했어요. 아니, 전에 문재인이는 혼밥도 하고 말이야, 어디 가도 사람 환영받지 못하고 정상회담 하는데도 어디 가서 혼자 앉아갖고 졸고 앉았다가 그들과 함께 회의도 못하고. 여러분, 국제적 개망신을 시킨 거는 문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해외 언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가치 외교, 세일즈 외교에 높이 평가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해외 언론이 평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얘기했는지, 전략적으로 아주 외교를 하는데 가치 있는 외교를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세일즈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정적으로만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번에 이 비상계엄 통해서 그 어디를 정복했죠? 그 언론심사위원회, 언심회, 거기 정복했죠. 왜냐? 언론 조작한 거잖아요. 이번에 다 언론 조작했던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해도 다 부정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못 먹으면 내버려도 둬야 익어서 남이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네가 못하면 좀 가만히 좀 있지. 더불어민주당 저 가짜로 말이야, 저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게 들어가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여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라도 깨어 일어나야 되죠. 그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하나 더 넘겨보시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23년도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했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도 했고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우리나라 방산산업, 그 다음에 경제문제, 첨단 제조, 우주산업 등에서 최대한 같이 협력하자.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춰놓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미일과의 공동 대응을 했어요. 중국이 지금 자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태양열 전기 판넬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은 다 죽여버리고 중국에 그 싸구려 그거 나중에 처리하려면 그 오염도가 폐할 때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 언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가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하면서 세일즈 외교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해. 중로 외교에는 신경 안 쓰는 일방적 이념 외교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의 이게 한계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는 친중로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나 언론 같은 데가. 그러니까 자꾸 중국, 러시아는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일방적 이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 언론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외교 정책 노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나타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 정책 노선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미일, 그 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하는데. 그런데 다만 그걸로 해서 대중관계가 좀 소홀히 됐으니까 요거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자기네가 뭐 팍스 차이나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이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공산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사회가 어지러워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제전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외교정책의 노선을 확실하는 게 국내적으로 좋은 거냐. 이거를 다르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교정책 노선을 명확히 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말이야, 그 앞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손이나 들고 내려오고 말이야, USB 하나 넘겨주고 있고,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전 정부는. 분명하게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요, 한미동맹 70년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 성과를 보면요, 성과를 보면 한미일 협력강에서 중국 측의 태도를 유화적으로 변화시켰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희망한다는 한국 외교부의 발언을 존중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강한 상태에서 이제 저들하고들이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을 배척하고 미국을 멀리하면서 친중으로 쏠려버렸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탁 하는 가운데에서 중국하고 이제 차선책으로 이렇게 협력을 한 거죠. 우선순위를 바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실전훈련 강화했어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했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핵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정치를 상당히 탄탄하게 해놨거든요. 이 안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모든 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성과를 냈어요. 근데 국내 언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이 얼마나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등 이념과 편가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자존심을 다 팔아먹은 21세기 친일 부역자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거기가 이 군국주의가 아니거든. 지금은 거기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이제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해를 입히고 우리나라의 많은 것을 착취해 간 데가 중국인들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걸 다 빼앗겼어요. 여자들도 환양료라고 붙들려 가지 않았습니까? 가져가다 가져갈 거 없으면 여자들도까지 간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왜 중국에 대해서 그런 반론을 못 합니까? 우리나라 먹을 것도 없이 다 중국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이 안 먹는 거 다 버리고 간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식문화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 같은 데는 식문화 보니까 유목민이니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말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망태기 같은 데다가 말이죠. 이런 포대기 같은 데다 갖고 다니고 꺼내서 이렇게 먹고 말이야. 우리나라 말하는 쥐포 같이 그들에게 비프자키라고 그러잖아요. 소고기 말린 거, 양고기 말린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짐승을 잡으면은 말릴 시간 없으니까 고 먹잖아요. 고 먹다 보니까 완전하게 익은 것은, 완벽하게 익은 건 웰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익었어도 웰던보다 조금 덜 익었으면 미디엄 웰던,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크기로 익었으면 미디엄 레어, 미디엄, 그 다음에 거기다 미디엄보다 덜 익었으면 미디엄 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들은 항상 미국에 가서 음식 시켜 먹으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완벽하게 웰던으로 할까요? 미디움으로 할까요? 미디움 웰던으로 할까요? 미디움 레어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생고기 같이 레어로 할까요? 그들은 계란도 그렇잖아요. 계란도 할 때 깨트려서 우리처럼 앞뒤로 익히면 그게 오버이지잖아요. 우리나라 뭐 후라이, 오버이지. 그리고 한쪽만 익히고 위에가 이렇게 노른자만 이렇게 떠 있는 거를 그걸 뭐냐? 써니 사이드업이라고 하잖아요. 써니 사이드업.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음식 시켜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다 거기에 있어요. 뭐 써니 사이드업으로 해서 오버이지로 해주세요. 그러면 노른자까지 익히면은 하드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노른자 흰자 섞어서 이렇게 다져 넣으면 스크램블로 해주세요. 이런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식문화예요. 왜냐하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완전히 익은데 덜 익은데 중간 크기로 익은데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빼앗기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들이 안 먹는 거, 몸통아리, 고기덩어리 다 갖고 가고 버리니까 내장 버리고 가고 피 버리고 가고, 그 다음에 꼬리, 그 다음에 이런 뼈다귀 이런 거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머릿고기, 머리를 그들은 안 먹고 그냥 몸만 가지고 가니까 머릿고기, 그 다음에 내장탕, 순댓국, 선짓국, 피잖아요. 꼬리곰탕, 그 다음에 족탕, 그리고 그들이 안 먹는 것들 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야채 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청 버린 것들. 그걸 배추잎 같은 걸 말리잖아요. 쓰레기로 버려질 것을 잘 말려서 먹어. 그걸 쓰레기라고 그러지 않고 시래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래기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에서 버려진 것에서 창조해서 먹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뼈다귀 같은 거 다 옛날엔 버렸었거든요. 한국에 이민 간 사람들 하도 뼈다귀로 우려가지고 말이야. 곰탕도 해먹고 뼈다귀 국물도 해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족탕, 꼬리곰탕, 우족탕, 이런 것도 다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뼈다귀도 미국도 이제 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식문화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중국은 하도 많이 뺏어가지고 남의 거 좋은 것만 갖다 먹어서 제일 먹을 게 많고, 먹는 거를 그들은 다 먹으면 실례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가서는 먹을 걸 남겨야 돼요. 그게 대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기면.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그렇게 갔는데 시켜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먹어야지. 먹었더니 또 시켜놓더라고. 배부른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그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으면 안 되더라고. 중국에서 남기는 게 그게 대접이더구만요. 이런 것을 보면, 식문화를 보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나중에는 원숭이 해골까지도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빨아먹잖아요. 이러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얼마나 착취가 많은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경계하고 한미일 공조를 세워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가깝기 때문에 우리를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멀어요. 우리 먹을 수가 없다고. 그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되냐고.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면, 위에 보면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등 2년 편가르기 하고 있고 역사의 자존심을 다 팔아먹은 21세기 친일 부역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놓는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한미일 같이 가야 돼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뚝 쓰려고 하면은.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핵 사용해서 한국의 중심 역할이 부여되어졌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되었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북한의 핵 도발 위험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읽어보면 해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어요. 호평을. 근데 우리만 대통령을 이상한 분으로 모는 거야. 이게 언론의 장난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엔 안보리 하나 넘겨보시면 유엔 넘겨주세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했죠. 여기 보면 2024년 6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국 이사국 진출이 확정됐어요. 1996년, 97년, 2024, 14년에 이어 세 번째 진출한 건데 11년 만에 안보리 재진입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정부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서 이번에 안보리에 들어갔다. 이게 성과죠, 성과.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사우디와 우리가 40조 MOU 체결을 했어요. 사우디하고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난 뒤에 이렇게 MOU 체결했고요. 26년 프로젝트 관련 한국 기업들과 계약을 했어요. MOU 체결했잖아요. 일본으로 가려고 하다가 사우디 황제가 안 갔죠. 안 가고 우리하고 딱 체결을 했죠. 그리고 사우디 비전 2030 초대형 미래도시 네옴시티 등 제2의 중동붐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으키겠다. 이거 보면 말이죠. 참 윤석열 대통령이 친화력도 있고, 난 좋게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사람들과 앉으면은 통 크게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면 외교력이, 친화력이 상당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 마음 같을 것이다. 다 사람이 좋은 사람은 내 마음 같을 거다 해가지고 사람을 인사를 썼는데 한동훈이 같은 사람, 이원석 같은 사람, 이게 지금 그 누구야? 저 국정원에 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법 연구해라. 그 사람 세우면 안 된다. 공수처장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종교조치 같이 쓰지. 이러다가 지금 뒤통수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저분이 마음이 화통하고 통도 크게 놓고 이런 거에서 외교술은 아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직된다면 국내외 쪽으로 더 탄탄하게 자유통일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자격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참고 자료로 하나 넘겨서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때 한 일을 좀 봤어요. 그걸 보니까 통계로 본 2주년을 보니까요. 평균 고용률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평균 고용률이 2023년도까지 고용률이 69.2%예요. 일자리 없다는데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역대 최고였어요. 평균 고용률이. 여러분 이런 거 보고가 됩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뭐냐. 노사분규 최저 일수를 기록했어요. 노사분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는 동안에 9일밖에 안 됐어요. 노사분규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거면 국내 쪽으로 이런 게 기사가 안 나서 그렇지 맨날 데모만 하고 했던 이 노사분규도 이것도 해결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170억 달러 역대 최대였어요. 역대 최대.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안정되고 외교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 327억 달러였어요.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기업을 살리는 일에 하겠다. 우리나라는요, 투자 유치도 잘해야 되고 수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세가 안정되는데, 대한민국은 내가 보기에는 기업인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데 이 국회의원들만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다 뽑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거는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봐져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4인 기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13.2%를 인상했어요.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그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월 최대 20만 3천 원을 더 높여줬더라고요. 경제를 활성화해서 생계급여 지원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복지 쪽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이분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잘못한 사람들이 말이죠. 이분이 잘하니까 이게 질투하는 건가? 에? 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건가? 아, 못 먹으면 맞아. 내버려 둬야 그게 익어서 남이라도 먹을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원전 설비 수출 22년 5월부터 23, 12월까지 105건입니다. 105건을 원전 설비를 수출했어요. 그래가지고 4조 원에 달성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일을 안 했습니까? 먹고 대학에 계셨습니까? 왜 이런 거 언론은 홍보를 안 하냐고. 언론들이 왜 이런 걸 안 해주냐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종합부동세 이 모든 소유세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어요. 1.5에서 여기 보면 종부세 부과액이 4조 4천억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다가 2022년도에 내려와서 3조 3천억, 그 다음에 23년도엔 1조 5천억 종부세 부과액을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부동세를 가지고 그냥 막 땅을, 많은 세금을 올리면 땅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그래서 결국엔 땅을 국가가 다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게 우리가 조금만 저들이 법을 한 10대여섯까지만 바꿔버리면 대한민국 완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이런 거 지금 저들이 바꿔놓은 게 8,500여 종류가 법을 뜯어놓은 게 있다고, 뜯어놓는데 이런 걸 다 찾아서 다시 이게 헌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이런 거 파헤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법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화된 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제 여기는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어서 제가 혼자 하지만, 제가 장학일 TV에서 교인들, 우리 국민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강연을 해 나가면서 이제 이걸 일깨워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학일 TV도 좀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좀 봐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합리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잘하고 계셨으면, 여러분 이거 보니까 잘하셨잖아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 잘하셨으면 거기에다가 한번 저기 짝짝짝 한번 3번만 써봐. 짝짝짝. 에? 얼마나 응원 좀 해주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붙들려 갈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짝짝짝 써주시고, 아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봐. 막 짝짝짝짝 막 써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윤석열 대 다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 어저께도 딱 법정에 쓰여서 나는 어려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신봉한 자다. 분명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분명해.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신봉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냐? 내가 누구냐?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굳건한 가운데에서 그런 데서 모든 뿌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대한민국을 정화하는 데는 기독교의 복음이 그 뿌리에 녹아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겨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보면 노인 일자리 제공을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게 뭐냐? 노인 일자리 제공을 한 거예요. 2027년까지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노인 일자리. 전체 노인 인구에 그냥 건강하면 뭐든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중구의 구청장님이 이제 우리 그 김길성 구청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일하는 걸 쭉 보니까 정말 기간제라도 해서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그 일자리를 어떻게든지 많이 주려고 하더라고요. 놀고 공짜로 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일해서 정상적으로 좀 그 임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거,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겨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앞으로 더 내가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챙기겠습니다. 저는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했는데 국내 정치를 왜 이렇게 못했나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뭘 하나 하려도 밑에 사람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 다 거기다 말뚝을 박아놔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보수파들은, 좌파들은 가서 막 데모하고 막 가서 싸우고 막 사람을 망신을 주고 그래서 겁을 주고 해서 쫓아내버려요. 근데 우리 양심상 그걸 못하는 거야. 있는 사람 잘 쓰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차피 내 편 아니니까 죽쓰게 만든다. 밥 해다 주면 코 풀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국문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 쭉 읽어보면 그 내용에 그 대통령의 심정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이 그 속에 아주 구구절절히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고 또 읽어볼수록 가슴이 애려. 이분이 그냥 뭐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 몸 하나 바쳐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하나의 미랄이 되어보겠다 하는데 너무 찌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지켜나갔는데 이제 내치, 외교도 잘하시는데 내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제 아들이 이렇게 이런 랩 쪽에서 일하는 버클리 음대를 나오고 지금 학교 애들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는데, 그런데 이 곡을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걸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대통령의 마음으로 정말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느냐, 애국 충정에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두 번의 탄핵을 발의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탄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행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게
예산을 삭감하며 인생 제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 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십시오. 언젠가